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한국은행 이창용이 금리 인하 어렵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창용은 IMF 간부 출신이고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하고 간 거죠. 그래서 지금 이창용이 계속 급격한 금리 인상 정책을 썼어요. 미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했는데 일본은 계속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면서 자국민 그리고 자국 기업들의 상황을 고려했습니다. 중국도 금리를 내리고 동결하고를 반복하면서 왔어요. 근데 미국의 계속된 제재 속에서 지금 디플레이션 공포를 맞고 있죠.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게 완전히 밀리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 지금 엔저 현상이 일어나서 관광객이 넘쳐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일본 제품을 사게 되고, 또 일본 물건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니까 한국 물건보다는 일본 물건들을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이 좋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조라고 하는 정책들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도 보면은 우리 국익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조라고 계속 뭐 세금으로 광고를 하는 등등 계속 국민들이 아주 분노가 쌓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금융정책도 일본조라고 계속 정책을 사용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창용이를 저는 당장 해임해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파탄 지경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창용과 추경호 경제부총리죠, 엉망진창 경제정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창용이는 긴축을 해야 한다 하고, 또 저 추경호는 계속해서 은근살짝 돈을 계속 풀고 있어요. 엇박자가 계속 나는 겁니다. 엇박자가. 그럴 바에는 빨리 금리를 내리면 되거든요. 금리를 내리면 되는데, 요 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다수의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돼요. 그리고 경제와 무역 이런 것들이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그걸 아니라 지금처럼 계속 급격한 금리 인상, 긴축을 유지하게 되면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쓰는 이창용과 추경호를 당장 해임해야 한다, 저는 끊임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창용이가 한국은행 연말까지 금리 내린다고 얘기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많은 나라들이 선제 대응해 가지고 금리를 내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창용이가 머릿속에 무슨 계산을 하고 있는가, 또는 어떤 오더가 내려오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출생 미신고 영아, 또 숨진 채 발견,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미신고된 상황에서 죽어나가고 있어요. 이 경제 악순환이 계속 전개가 되는 거고, 춘천 아파트 화단에서는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고요. 이런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소상공인 낡은 에어컨 바꾸면 16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자, 그러면은 160만원까지 지원해주면은 이 에어컨 회사들이 굉장히 혜택을 보겠어요. 여기에 부분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소상공인을 지원해준다. 누구 돈으로? 국민 세금으로. 그런데 에어컨이 들어가 있죠. 그럼 이제 이 에어컨 업자들은 또 하나의 혜택을 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 금리를 빨리 내려야 되는데, 소상공인 냉방기 부담 완화에 400억을 추가 지원한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소상공인들 지원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그런데 알고 보면은 사실상 이런 냉방기 업체들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네, 결국에는 금리를 빨리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라는 거예요. 자꾸 국민들을 거지처럼 만들면 안 됩니다. 그것도 국민 세금이죠. 네, 종합건설 폐업 66%가 급증됐다라는 거예요. 네, 하도급 업체 연쇄 피해 우려가 되고 있다. 그래서 올 폐업 건설사는 25% 급증 1859곳이고 종합 263개, 전문건설 1596개, 네, 지방 중소건설사 한계기업 16.7%. 네, 이 참 심각한 거죠.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겁니다. 이창용이는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범위가 확대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거 큰일이구나. 우리나라 지금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여기에다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외국인들 들여오는 거밖에 없는데, 그리고 지금 경제는 계속 악화되고 기업들은 파산하고 있는데 이 악순환이 계속 진행될 텐데 이런 생각들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상반기 중소건설사 248곳이 폐업했다. 네, 12년 내 최고치다라는 거예요. 그 지난해 9월 이후에 10개월 연속 매달 30건 이상 폐업하고 지방 분양 어렵고 공사비 급등해서 정상 경영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새마을금고 부동산 PF 리스크 확대로 자금줄이 말랐다. 네, 결국에는 앞으로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만든다. 저는 그렇게밖에 못 봐요. 네,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한국을 리셋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뭐 그레이트 리셋 얘기 많이 하죠. 위대한 재건이다. 4차 산업 시대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기존 업체들이 마구 파산해 나가고 있고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무너지고 있고 뒤에서는 이제 서빙 로봇 그리고 배달 로봇 요리 로봇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들도 자영업을 다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건물주가 그냥 로봇만 배치하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영업자들한테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들한테 임대를 줬는데 임대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로봇만 배치하면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자영업자, 취약 근로자 그리고 중소기업 싹 무너지게 되고 이들의 욕심, 소수의 욕심이 결국엔 다수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대책도 없잖아요. 국민 권익금을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이 국민 권익금 시대를 열어야 된다. 이거 가만히 있다가 다 당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냥 소수 로봇을 운영하는 소수 업체들만 떼돈을 벌게 되는 거고 많은 서민들은 그냥 다 거지로 내몰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그림으로 가고 있다. 거기에다가 이제 디지털 화폐, 그 디지털 화폐에서 현금을 지키지 못하면 큰일 난다. 네, 아니면은 완전한 감시와 통제가 진행된다. 이 부분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폐업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자영업자의 현실이다. 네, 그러니까 전염병 이후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포기를 떠올리는 자영업자들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획된 수순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네,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전염병 3년 고통받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급격한 금리 인상을 전개하고 거기에다가 또 고물가에다가 공공요금 폭탄을 쏘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뒤에서는 4차 산업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죠.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굿바이 어린이집 헬로 요양원. 결국에는 어린이집은 없어지고 요양원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린이집 9,000곳이 줄 때 노인시설은 13,000곳이 증가됐다라는 것입니다. 네, 빠른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 한국 저출산 대응정책 효과 없었다. 350조를 썼다 그러는데 그 돈이 다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빨리 깨어나가지고
이거 국민투표 결정권을 국민이 가져야 된다. 국민투표에 붙이지 않으면은 이거 나라를 바꿀 수 없어요. 근데 국민들이 그냥 뭐 계속해서 윤석열 만세, 김건희 만세, 이재명 만세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한심한 국민들이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치꾼들도 아주 나쁜 놈들이지만 국민들도 똑같다. 네, 그 국민들 수준이 결국에는 그 나라 수준이에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죽어가는 거예요. 앉아서 죽는 거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계속 김건희 만세, 이재명 만세 부르고 있다가 결국에는 대한민국 스스로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로봇과 4차 산업의 노예가 돼가지고 끊임없이 지배받고 감시받고 통제받는 그러한 삶을 살 텐데 그것도 지금 모자라가지고 계속 그냥 이재명 만세, 이재명은 불체포 특권, 뭐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한다고 말로만 하고 안 하잖아요. 또 김건희 의혹, 윤석열 의혹 계속 터져 나와도 계속해서 김건희, 윤석열, 이재명 만세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국민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스위스가 10만 명이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이고 있구나. 그럼 우리도 이거 빨리 국민투표 결정권을 국민이 가져오지 않으면 다 망한다. 깨닫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개돼지 같은 국민들한테 무슨 놈의 국민투표 결정권을 주냐 이렇게 욕하는 그 부역자들이 있어요. 부역자들, 탐관오리 부역자들. 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요. 네, 저출산 충격. 20년 뒤에 대한민국 인구 4천만 명. 이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왜? 외국인들로 1,000만 명 채우면 되니까. 그러면 4천만 명 중에 우리나라는 이제 고령화가 굉장히 심화된 상황이고 외국인들한테 투표권도 주고 뭐 거주비도 지원해주고 하면서 외국인들 천국이 되는 거예요. 불법 체류자 천국. 그쪽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방 소멸은 가속화, 국가 존립마저 위협되고 있다. 네, 이거 그냥 즐기고 있는 거예요. 즐기고. 이 정치꾼들 한 놈도 이거 진심으로 걱정하는 놈들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52조 7천억이라는 저출산 예산을 딱 직접 지원해주면 되는데 직접 지원해주면은 헤쳐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지원 안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계속 못살게 구는 거죠. 못살게 굴어서 급격한 금리 인상, 경제 악화, 일부러 경제 악화 만들고 못살게 구는 거예요. 못살게. 그리고 외국인들 막 집어넣고 외국인들한테 외국인 투표권 주겠다. 외국인한테 거주할 수 있는 거주 지원하겠다. 외국인 가족들도 다 들고 들어와라 해가지고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저출산 계속 심화되라, 고령화 심화되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소기업 망해라, 또 뭐 건설사들 망해라 이쪽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거 나라를 구하겠다라는 이런 발언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정치권에서 나라 구하겠다고 생각합니까? 계속 정쟁만 하고 쌈박질만 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그냥 계속 이재명 이겨라, 뭐 김건희 이겨라 이것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한심한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분양 10만호 이상 추정, 건설 제2금융 연쇄부도 우려. 금리를 빨리 내려야 되는데 이거 지금 부도 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참 한심합니다. 아니 이창용이가 그게 뭐길래. 그러니까 국민투표 시민반환제가 있으면은 저는 발안해가지고 이창용 해임 바로 해가지고 이창용 해임시켜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국민주권 국가죠. 윤석열도 나라 자꾸 망치면은 국민들이 그냥 대통령 국민 소환제를 통해서 탄핵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도 자꾸 말 바꾸면은 국민들이 그냥 소환해서 탄핵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국민주권 국가입니다. 네, 10대 건설사 PF 반토막, 연내 시행사 10곳 중 8곳은 부도날 것. 이 부도나길 바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부도나서 가정 파탄 나고 많은 사람들 거지 만들고 고통 속으로 몰고 가고 그래야지 위대한 재건, 그레이트 리셋이 오죠. 4차 산업. 네, 4차 산업 독점을 위해서 다수의 희생,
소수의 이익을 위하여 다수의 고통을 즐기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부채도 연체율도 불어난다. 비상등 켜진 은행. 이거 보세요. 부채도 늘어나고 연체율도 늘어나고 있는데 빨리 금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한국은 미국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 지금 금리를 올리면은 금리를 내리면은 자본이 미국으로 유출된다 이런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데 오늘 환율 한번 봅시다. 네, 달러 환율 봅시다. 지금 금리 차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데 이창용이 말대로 보세요. 1267원입니다. 1267원. 더 안정되고 있어. 더 달러가 약세되면서 1270원대야. 빨리 금리를 내려야 된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계속 우리 국민들이 그냥 이창용 만세, 엘리트 만세 하니까 지금 멋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멋대로. 무슨 자금 유출이 돼. 자금 유출이 어디가 됐습니까? 자금 유출이 돼갖고 환율이 폭등한다? 환율이 떨어졌네 도리어. 이게 뭐냐 하면은 투자의 시대, 저축의 시대. 지금은 투자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축의 시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금리 더 준다고 그쪽으로 이동하겠어요?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 네, 지금 일본은 대규모 양적 완화를 유지하고 있고요. 네, 중국도 금리 인하 조치 경제 회복을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베트남도 올 들어 4번째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 뉴스핌에 나오죠. 베트남 올 들어 4번째 금리 인하했다라고 제가 얘기하니까 가짜 뉴스라고 막 댓글 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신 차리세요, 이 부역자들. 네, 연내 금리 인하 두고 온도차. 그런데 지금 여기도 보면은 금리를 당장 내려야 한다. 네, 배선영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금리를 당장 내려야 한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은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 이러면서 이미 5월 23일 기사입니다. 이게 2달 전에 배선영 교수가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네, 더딘 금리 인하 속도, 부동산 PF 하반기도 침울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노무라, 일본의 이 기관 노무라는 한은은 10월 금리 인하 전망 연내 한 번 더 인하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창용이는 지금 무슨 오다를 받았는지 금리 인하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국민들이 깨어나가지고 당장 금리를 인하하라라고 외쳐야 됩니다.